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인공지능. 광주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첫 번째로 인공지능 도시가 되고 있고, 국가가 지원을 해서 가장 큰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도 그리 먼 시대가 아닌데 내 시대가 아니다, 우리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시대는 분명히 인공지능 시대가 돌아올 것입니다. 도래할 인공지능 산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I am a protector. 지구를 구할 수 있다, 이런 Exploring the 이야기고요. expanses of space to keep our planet safe. And all the species that call it home. 기후변화에 해당하는 내용들도 인공지능 데이터로 자연을 지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 요즘은 암 진단을 인공지능이 더 잘하고 있습니다. 왓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이 일반 의사들보다 더 많은 데이터로 And using the heart's own magnetic field 예측을 to 하는데 diagnose itself. 확률이 더 높습니다. I am a guardian. 요즘은 스마트 홈, 스마트 도시 하면서 Searching a mountain of 특히나 data 이제 to 뭐 keep 화물도 safe. 그렇지만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데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이런 공항이나 사람들이 많은 데서 To find a lost child. 아이들이 앞으로만 걷죠. 그 아이들을 찾는데 인공지능이 도입이 되고 있고요. I am a helper. 실제로 아까처럼 보셨던 MOT 기술이 적용이 된다면 이동체들은 상당히 많을 겁니다. 보셨던 바퀴 달린 것과 로봇들과 그리고 재난재해에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것들. Capture our greatest adventures. 그리고 드론이 나를 쫓아다니면서 가디언 역할을 해주고, and make us whole again. 그리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도 있습니다. I am a visionary. 실제 자율주행의 가장 큰 중요한 기술이 비전 기술이고, 말씀드렸듯이 우리 네이버가 이 기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And those 그리고 드론은 don't make 보셨듯이 roads. 현대와 우버가 이미 시작을 한 기술이고요. I am even the composer of the music. 제가 있는 이 광주과학기술원 지스트에도 인공지능 작곡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 전화를 거시면 전화에 대답하는 인공지능 AI 이 비서도 있고요. brought to life by NVIDIA, deep learning, and brilliant minds everywhere. 결국은 인공지능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2015년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에게 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인공지능을 초기 인공지능 시대부터 쭉 살펴보는 기회가 생겼는데, 처음에는 그냥 프로그래밍 정도였어요. 그랬다가 인간의 뉴런을 좀 복잡하게 모방한 기술로 가볼까 해서 코딩을 통해서 기계학습을 시켰고, 그리고 요즘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도전하는 이런 일들, 특히 예측 부분에서는 어마어마한 진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인공지능, 반복 훈련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인공지능 시대들이 오게 되면 내가 갈 곳은 어디인가,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세상, 그리고 엄마 아빠가 가라고 하는 세상이 맞는가라는 부분을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는 특이점이라고 하는 싱귤러리티 포인트가 오는데, 이거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로봇이 나오는 시대를 싱귤러리티 포인트, 특이점이라 그래요. 근데 특이점이 넘어서게 되면 로봇이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왜 하고 있어? 라는 인간 스스로의 회의가 들 겁니다. 그 부분에서 많은 학자들이, 많은 연구기관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2024년에서는 인간보다 번역 능력이 뛰어나다. 지금 이미 구글 번역기가 훌륭한 수준으로 번역을 하고 있고요. 고등학교 수준의 에세이 작성되고 있고, 27년 자율주행 기술로 운전할 수 있게 되면 이 정도보다 좀 더 빨라질 것 같고, 마지막으로 2049년 소설 등 베스트셀러 작가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최근 제가 말씀드렸던 비대면 기술,
코로나가 던져준 하나의 충격 때문에 더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2045년 더 빨라지면 2040년 정도에 인간이 과연 할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정도의 20%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80%는 로봇이 할 수 있는 일들의 세상으로 바뀔 것이다. 그리고 2040년 여러분의 나이가 50살이 채 되기 전에 전체 직업의 반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꿈꾸고 있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 중학생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고하는 인공지능이 나타나면 결국은 사고 치는 인공지능이 될 텐데 로봇 배달부는 당연히 나타났고요. 도서관 관리도 인공지능이 더 잘할 수 있고 약사, 솔직히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처방전 받고 약국으로 가는 게 되게 어색하지 않나요? 병원에서 처방전을 주지 말고 차라리 그냥 바코드 하나 주고 저쪽 자판기에서 찍으면 나에 맞는 약이 약봉투에 담겨오는 게 더 합리적인 일일 텐데 굳이 약국까지 찾아가는 이유는 현재 있는 약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작곡가는 많이 나왔고요. 펀드 매니저는 이미 2015년, 16년부터 투자율이 사람보다 더, 투자가 아니고 회수율이 사람보다 더 높은 펀드 매니저. 그리고 IBM에서는 로봇 변호사가 이제 대화식으로 상담을 해줍니다. 로봇 미술가라고 하는 넥스트 렘브란트라고 하는 것은 렘브란트 작품을 훈련시킨 다음에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림의 성격을 이야기하고 그리라고 했더니 실제 렘브란트 전문가들이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이 그리는 그 로봇, 인공지능 로봇 미술가가 나왔는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이 인공지능 넥스트 렘브란트 화가가 여러분을 그려줍니다. 그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그려주면서 느낌을 렘브란트가 나의 초상화를 그려줬다. 이렇게 갈 수 있게끔 가고 로봇 보모도 이미 나왔고요. 가장 재밌는 것은 작년 9월쯤에 영국에서 축구 감독이 나왔습니다. 인공지능 축구 감독이 나왔는데 여러분 가끔 보시죠. 이 손흥민 뛰고 있는 거 보면 이 뒤쪽에 유니폼 뒤쪽에 일자로 검정색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게 센서고요. 가슴 쪽에 있는 센서 두 개가 움직이면서 카메라는 고해상도 카메라로 선수들의 골격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센서로 GPS와 앞쪽에 있는 센서로 심박수까지 다 포함하는 그 옷을 입고 뛰면 축구 감독이 가능한 시대가 왔습니다. 축구 감독은 사람이 어디로 뛸지보다 이 사람은 지쳤으니까 교체해야 된다. 이게 더 빠른 판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2012년도에 인류 멸망 보고서라고 하는 옴니버스식 한국 영화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인명 스님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스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준하 스님이라고 하는 그 스님의 인간 스님보다 인공지능 스님이 더 설법을 잘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더 감동시키고 하니까 신도들이 인공지능 스님으로 다 옮겨갑니다. 내용이 아주 심플해요. 다 옮겨가니까 인간 스님들이 인공지능 스님을 없애기 위해서 계획을 짜는데 이걸 눈치챈 인공지능 스님이 스스로 전원을 뽑아버립니다. 이걸 바로 불교에서는 열반이라고 합니다. 열반까지 도달한 세상. 그런 인공지능 스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너무나 신기했고 너무나 저런 세상이 올까? 라고 했는데 사실상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너희들은 인공지능에 끌려다닐래? 에피파니, 통찰력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말은 토마스 프레이의 말은 끌려다니지 마라. 이제는 빨리 던지고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제가 잠시 후부터 보여드릴 거는 우리의 교육 문제를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해요. 교육이 인공지능과 뭐가 다른가? 다를 게 없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인공지능의 한계는 첫 번째 인공지능, 어찌 보면 첫 번째라기보다는 초기 가장 뛰어난 인공지능 개발자인데 모라백의 역설이에요. 인간에게는 어려운 일이 로봇에게는 쉽고 인간에게 쉬운 일이 로봇에게는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간단히 얘기하면 이 그림입니다. 여기서 치와와와 머핀을 구분해라. 그럼 우리는 아주 쉬워요. 머핀이냐 치와와 보면 딱 알죠. 근데 인공지능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밑에 있는 거 반복 계산 문제 우리한테 하라 그러면 3일 동안 해봤자 한 10자리, 100자리 여기까지 갈 텐데 3초 만에 100자리를 계산해요. 인공지능은.
그렇다면 인공지능과 사람은 서로 보완 관계에 있는데 지금 인공지능과 사람이 경쟁하는 시대가 오고 있지 않나라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미래학자로서 교육의 방향이 미래 방향과 맞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인공지능 비서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즘 인공지능 스피커 같은 거 있죠. 금요일 밤 어벤져스 보려고 그러니까 뒷자리로 예매해. 인공지능의 한계라고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한계예요. 자, 뒷자리가 뭘까요? 뒷자리는 여기도 뒷자리고 여기도 뒷자리, 다 뒷자리예요. A보다 B가 뒷자리고 B보다 C가 뒷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뒷자리로 예약해줘, 가운데 뒷자리로 예약해줘 라고 한다면 뭔지 몰라요. 그런데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이런 한계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세 가지 문제를 얘기합니다. 학습에 많은 데이터가 요구되고, 학습에 많은 연산 시간이 필요하고, 학습에 문맥과 느낌을 이해하지 못하면 진도가 잘 안 빠진다. 이건데 이걸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해 보면 학습에 많은 정보가 요구돼요. 그 정보를 얼마나 오랫동안 많은 시간 동안 해야 하는가 이 연산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눈치 그리고 반복적으로 해오면서 내가 인지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보다 성적이 떨어져요. 성적이 안 나오죠. 그런데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문제를 인공지능 스스로가 해결합니다. 그게 바로 협력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건데요. 인공지능끼리 도와요. 서로. 가장 첫 번째 관계가 바로 마스터 어페런티스라고 하는 건데 과외 선생님 생각하시면 돼요. 과외 선생님이 나에게 딱 붙어서 알려주는 거죠. 근데 얘가 인공지능이고 얘가 과외 선생님이다. 나다. 그냥 주인이다. 그러면 주인과 인공지능 관계가 이 장인이 견습생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디테일하게 가르쳐 준다면 이 관계를 인공지능이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기존의 방식은 개발해서 마지막에 요청하고 요청에 대한 답을 주면서 종료했어요. 이게 하나의 방식이었는데 이제 인공지능도 물론 사람이 개발은 하고 있지만 사람이 이 개발 과정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발 및 학습 요청, 발견 수정 하는데 중간에 물어봅니다. 이렇게. 자, 금요일 밤 어벤져스 뒷자리로 예약해줘라고 물어보니까 인공지능이 물어봅니다. 뒷자리가 뭔가요? 그럼 뒷자리는 이제 보통 제일 뒤에서 두 개 있고 가운데는 8, 9번 정도 가운데 있는 거면 돼. 이걸로 예약을 해줘 라고 하니까 G나 H열에 8, 9번 같은 것이라고 알게 돼요. 그럼 얘는 집에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인공지능이라고 보신다면 사용자들이 달라져요. 여러분 집에 있는 것과 우리 집에 있는 게 서로 다른 인공지능이지만 사용자가 다르기 때문에 정보가 달라져요. 그래서 사용자가 뒷자리로 생각하는 것들을 서로 다르게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5G 시대에 클라우드를 공유하면서 얘네들은 야, 니네 주인의 뒷자리는 뭐야? 라는 걸 클라우드에서 물어봅니다. 그럼 얘네들이 물어보고 나서 그 뒷자리를 수백만 데이터로 집단지성이 움직이면서 뒷자리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하는데 그 부분이 바로 협력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늘 보던 거, 니네 주인님은 늘 보던 게 뭐야? 그리고 달콤 쌉싸름한 맛이 뭔지 인간만이 알 수 있는 그 느낌을 자기들끼리 협력을 통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정확도는 상당히 높겠죠. 결국 인공지능은 스스로가 한계를 극복하는 기술을 또 개발을 했는데 물론 사람이 개발을 하고 있지만 많은 학습 데이터가 요구되는 것들을 협력 인공지능을 통해서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 집에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 같은 것들이 클라우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극복합니다. 그리고 연산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은 서로 다양한 기기 간의 공유를 통해서 혼자 할 수 있는 걸 나눠서 계산하는 형태로 학습 시간을 단축하고 상황이나 문맥 느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마스터 어페런티스, 과외 선생님 관계에 내 주인의, 내 과외 선생님의 내용이 뭔지를 공유하면서 또 극복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태어나서 교육의 틀이 잡힐 때까지를 고등학교 정도로 본다면 어찌 보면 우리는 저런 반복과 능력과 학습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한계, 인공지능의 한계가 아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을 극복하는 12년을 보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정작 대학생이 들어와서 우리는 인공지능과 사람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라는 것들을 활용하고 대학생이 돼서야 창의적인 학습,
이라는 것들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조금 더 빨라졌으면 좋겠어요. 한 3년 정도 빨리 인간과 인공지능의 교감이나 이 활용 방식이 사람은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실수를 하면서 그 실수가 반복되면서 자기 경험으로 축적이 되고 그게 또 사회성으로 연결되면서 나의 네트워크 형성이 되고 감성과 직관이 있다면 그게 바로 창의력과 창조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과 다른 가장 큰 특징은 눈치예요. 눈치. 이 눈치는 어디서 나오냐면 사회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그 부분이 인공지능에게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협력 인공지능이라는 걸 통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면서 빨리 보는 통찰과 빠르게 해결하는 것과 반복적인 일, 정확성, 분석 얘네들은 인공지능이 훨씬 더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인간이 창조한 인공지능을 가지고 인간을 돕는 역할을 하는 쪽으로 활용이 된다면 인간의 기능이 더 향상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게 바로 인공지능의 미래 방향입니다. 근데 인공지능을 도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이유가 이제 기술적인 부분과 마케팅, 사업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게 데이터, 알고리즘, 어플리케이션, 마케팅이라는 네 가지 단계로 가게 돼 있어요. 기술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데이터의 양이에요. 양. 근데 구글과 같은 기업들은 알고리즘을 다 공개해줘도 스타트업들이 구글 알고리즘으로 막 사업을 해도 망해요. 왜 망하냐면 구글은 축적된 데이터가 어마어마하죠. 구글이라는 뜻이 10의 10승이에요. 10의 10승. 10의 10승이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 정도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똑같이 허밍버드라고 하는 알고리즘 공개된 걸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도 스타트업이 망하는 이유는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축적된 데이터, 정보력의 승리인데 많이 가야 되는 거고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를 했다면 다음부터는 이제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데 그 알고리즘 전 단계가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전처리를 해서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인지하도록 만들어주는 기술 이게 알고리즘인데 이 알고리즘이 전처리를 통해서 자 이렇게 손글씨로 써 내려간 것은 0이라고 해, 1이라고 해 라는 것들을 알고리즘 통해서 학습을 시킵니다. 학습이 되고 나면 기술적인 요소가 다 확보됐는데 기술적인 요소 확보되고 나서 사업적으로 필요로 하는 요소가 뭐냐라는 걸 봐야 되는데 사실은 왼쪽에 보고 있는 이 그림이요. 장 마르크 코트의 루럴 포스트맨이라고 왜냐하면 도시 안에서는 배달하기가 쉬운데 루럴 도시 외곽 지역으로 가면 배달이 힘들어요. 하루 뭐 며칠 안에 안 도착하니까 여기 보는 엔란 2000이라고 써 있는 게 2000년의 세상에는 이라고 하는 상상화를 1900년도에 그린 거예요. 이게 드론이에요. 드론 택배를 상상한 거죠. 120년 전에. 그래서 이게 지금 드론 택배, 아마존 등등이 이용하는 오늘날의 현실로 다가오는 그래서 이게 또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장 마르크 코트가 그 당시에 제일 불편했던 게 또 청소였겠죠? 청소가 얼마나 짜증났으면 하우스키퍼를 자동화시키는 여기 보면 이렇게 실이 하나 보여요. 이 실이 있는데 이 실이 리모컨 같이 역할을 하는 것을 지금은 이제 로봇 청소기 그리고 인공지능이 판단한 로봇 청소기 이런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들을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꿔주는 비디오 텔레폰이라고 하는 것들을 화상 통화 또는 이런 홀로그램을 통한 영상 통화 등등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새로 만들고 새로 뭔가를 적용을 했는데 얘를 어떻게 홍보를 해야 돼? 얘를 어떻게 사람들한테 퍼뜨려야 돼? 라고 할 때 최초의 자동차를 만들어서 미국이나 영국에 전파를 할 때 헨리 포드가 걱정했던 게 그거였어요. 얘를 뭐라고 설명을 해야 돼? 이렇게 물어봤더니 조금 더 빠른 말과 마차다 라고 하면서 자동차를 소개를 하는 그런 마케팅 전략을 펼쳤다고 합니다. 결국은 사업적으로 필요로 하는 이런 마케팅 전략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왔는지 현재 인공지능 서비스와 마케팅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지능 비서예요. 이거는 구글에서 조만간 서비스를 내놓을 것 같은데 구글에 애플리케이션을 깔고 이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주인님의 스케줄 등등을 다 파악을 하면서 요즘 가끔 나오긴 하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직 아니에요. 그런데 현장에서 구글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시연하는 걸 보시게 됩니다.
듣게 됩니다. 현장에서 구글 듀플렉스라고 하는 이 비서가 Hi, I'm calling to book a woman's haircut for a client. 인공지능이에요. I'm looking for something on May 3rd. Sure, give me 1 second. 자연어를 이해하니까 사람들이 웃어요. Are you looking for around? At 12 p.m. We do not have a 12 p.m. available. The closest we have to that is a 1:15. Do you have anything between 10 a.m. and 12 p.m.? Depending on what service she would like. What service is she looking for? Just a woman's haircut for now. Okay, we have it 10 o'clock. 10 a.m. is fine. Okay, what's her first name? The first name is Lisa. Okay, perfect. So I will see Lisa at 10 o'clock on May 3rd. Okay, great. Thanks, great. Have a great day. Bye. 리사가 가지고 있는 구글 스케줄러의 시간을 보고 12시쯤에 머리 깎고 싶다라고 했는데 12시쯤 머리가 안 잡히질 않으니까 주변 이 미용실에 여러 군데를 전화를 해봐도 안 되니까 스스로 판단을 해서 비어있는 10시로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김주아 아나운서의 이 뉴스를 가끔 보시나요? 여기 요즘에도 많이 나오고 예전에도 많이 나왔어요. 한번 보시죠. 아무리 비슷하다고 해도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면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아 씨. 안녕하세요. AI 앵커 김주하입니다. 언뜻 봐서는 저랑 똑같죠?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유명희 산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 웨알라 후보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명희 산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 유알라 후보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낯선 외국어가 포함됐는데도 별로 어색한 걸 못 느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년 중반쯤에 이제 소개가 되면서 작년 하반기에는 거의 8시 MBN 뉴스에 꼬박꼬박 나오고 5분 정도씩 사회면이나 이런 좀 쉬운 이슈들을 저 AI 앵커가 얘기를 하고 또 가끔씩 필요할 때 얘가 나옵니다. MBN 쪽에서. 이런 어떤 AI들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이제 초거대 AI라고 하는 슈퍼 자이언트 AI라고 합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인간이 할 행동을 제가 손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저를 1년 동안만 훈련을 시키면 인공지능에게 그러려면 1000억 개 정도의 파라미터라고 하는 변수들이 들어가야 돼요. 사람의 감정도 있고 뭐 행동도 있고 다 있겠죠. 방금 봤던 김주아 아나운서의 행동 패턴과 모양새들을 텍스트와 연결을 시켜놓은 게 방금 그 인공지능 아나운서고 저의 행동과 저의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하려면 1000억 개 정도의 파라미터면 충분하다라고 합니다. 인간 한 명을 1년 모르겠습니다. 한 6개월만 훈련시켜도 인공지능이 제가 어떻게 발표할지 어디로 움직일지까지 다 예측되는데 이제는 초거대 AI라고 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와 매개 변수를 학습시킨 그 초거대 AI가 하는 일들은 이런 일들을 합니다. 선을 넘는 인터뷰. 안녕, 나는 라이프에 놀라움을 더하는 신한라이프의 로지. 놀랍지? 새롭지? ESG? I'm 로지. 로지는 안녕하세요, 신한라이프의 로지입니다. 디지털 휴먼이에요. 대박! 나 로지 뮤비만 봤는데 그냥 휴먼이고 디지털 휴먼, 버추얼 네, 휴먼이었어요. 반가워요. 오늘 신한라이프 ESG 자문대사 최재철님을 모시고 신한라이프 ESG에 대한 이야기 해볼까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로지는 자기 인스타그램도 운영을 하고 자기가 모델로 그렇게 유명 브랜드가 아닌 이 핸드백을 하루 만에 1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웬만한 마케터들보다 홈쇼핑 전문가보다 더 낫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이걸 구입을 했는데요.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도 잘 팔리나 봐요. 그래서 저기 오프라인 매장 바깥에 파는 매장에서는 없어요. 없고 온라인으로 주문을 했는데 일주일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어르신들을 위해서 저희 부모님들을 위해서 한번 사서 제가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 최재천 교수님께서 얘기하는
하이버 클로버. 서로가 얘기하는 의향, 뜻이 뭔지를 이해하고 얼마나 세련됐을까 동물의 행동학자로서 되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지천님. 잘 지내고 계시는지 안부 확인차 전화드렸습니다. 잠은 잘 주무셨나요? 와우. 네, 잠은 좀 요즘 많이 못 자요. 많이 피곤하시겠어요? 혹시 요새 고민거리가 있으신가요? 고민이 없어 본 적은 없습니다. 세상 모든 고민이 제 고민인 것 같아서요. 잠을 잘 못 주무셨다고 했는데 오늘은 꼭 잘 주무시고요. 대화가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를 느끼면서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마음까지 이렇게 도닥거려주는 그런 기술을 지금 개발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맙습니다. 서로가 이렇게 이제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지만 실제 상업화를 위해서 그리고 디자이너 역할까지 하는 인공지능을 초거대 AI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틸다. LG의 초거대 인공지능 AI인 엑사번으로 구현한 첫 AI 기반 아티스트인 틸다가 세계 4대 패션위크 중에 하나인 뉴욕 패션위크에 데뷔했습니다. 틸다는 자신이 창작한 이미지를 박윤희 디자이너와 협업으로 만든 의상으로 참여했습니다. 틸다는 엑사원이 구현한 1호 AI 휴먼으로 지금까지 나온 가상 인간들의 한계를 뛰어넘어 스스로 학습해 사고하고 판단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고 인간과 협업도 가능합니다. 패션 디자이너와 함께 코칭을 하면서 디자이너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줘서 이제 전시를 하게 되면서 상도 받습니다. 결국 1000억 개 정도라면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웬만큼 한다라는 이야기인데 이제 초거대 AI의 회사들이고요. 뭐 오픈 AI부터 구글, 네이버, 카카오까지 1000억 개라고 하는데 1700개, 5400개. 그러니까 인간이 한 명의 인간을 행동 패턴까지 이해하는데 1000억 개 정도면 되는데 이제는 1000억 개를 넘어서서 5000억 개. 자, 우리는 초거대 AI로 할 수 있는 일이 어마어마해를 지금 2020년, 2022년 말 다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